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초전도체 기술 얘기가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나가지고 예. 초전도체 기술과 이 국가 기술 패권에 예. 대한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번 시간을 그렇죠. 가져보도록 이제 그리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 말씀하시죠. 뭐 관련해서 우리 아니, 문화정치, 경제 해박하신 우리 미스터 정희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네. 모여가지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제 매국노적 회담을 했으면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네. 없죠. 근데 솔직히 이 과학자로서 LK99의 초전도체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급하게 LK99 관련 뭔가 비밀 혈압 같은 거를 맺은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관련해서 또 지금 심각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좀 일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뭐 저 캐나다는 1000건 해가지고 멸망적인 그런 뭐 하고 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게 그냥 일단 핵심은 그거죠. 미국의 패권이, 미국과 서구 유럽의 패권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발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에서도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분노하고 뭐 발악한다는 구절이 있듯이 예. 미국과 서구 유럽이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지금 계속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뭐 겸사겸사 또 지금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 얘기도 살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예. 이제 이 시대의 시대한 바가 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아동 거시기과 그 매매 그 집단 커넥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강하게 주장했다. 이건 실화 기반이다. 근데 영화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거는 픽션이다. 이거는 호구다. 뭐 지어낸 거다. 뭐 여러분 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경벌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LK99 현재 상황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그 네이처지가 첫 선방 공격을 날렸죠. 네, 가짜다 네, 이거 가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또 LK99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큰 공격이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로 유럽하고 이제 백인들 위주로는 LK99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모으고 있는 거에 반해 아예 그 유럽에서도 좀 동유럽 아니면 이제 저기 아예 영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쪽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좀 갈라졌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없어요? 예,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희한하네.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맞아, 이스라엘 준 국가 위험 사태에 빠져가지고 그 준 내전 상태죠. 내전 상태라서 거기 이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일단은 요 왜 그 네이처지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일단은 저기 주식 세력하고 연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초전도체 진짜 것 같아 그러면서 초전도체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뛴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매수할 매수 타임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빵빵 터뜨려서 주식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지들이 사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들러붙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좀 가는 게요. 너무 이제 막 긴가민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버리니까 어떤 그런 그 랠리, 그러니까 오르내림으로 재미를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좀 멍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LK99 연구소 위치도 어느 정도 다 눈각이 들어갔거든요. 나 같으면은 그걸 은행에서 현찰 싸가지고 가서 LK99 지났다가 퇴근하는 이석배 박사를 보면서 이거 박사님 이거 받아주시고 지분 좀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쉬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 초중도 관련 특히 이제
그 이석배 박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주식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난리라고 있는 건 뭐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그 지분 투자를 한 예, 헤지 펀드가 있어요. 펀드. 예, 그 펀드에 같이 묶여 있는 주식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자 예. 이런 주식이 현재 이제 시장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친 거예요. 아, 또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펀드가 음, 많이 올랐네 하고 환매하고 딱 끝내버리면 음.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참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네. AK99 코인을 만들자.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이 코인을 통해서 얻는 모든 수익은 AK99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그리고 되거니. 실제로 이건 물리적인 코인을 만드는데 그 안에 소량이지만 LK99 그 소자가 들어있다. 아니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게 깃돌이라든지 금을 아예 코인화 시켜서 판매하는 건데 말 그대로 AK99 거래 전용 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국제 거래에 전혀 부담이 없게 만들어 이런 식의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가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아르곤 연구소의 행동으로 봐서는 진짜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르곤 연구소가 연구해가지고 뭐 2주면 나온다 그러고 아무 발표를 안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거기에다가 연구 부소장을 발령을 냈어요.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내 초전도 관련 최고 권위자. 갑자기 그 아르곤 연구소 부소장으로 전격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LK99가 사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아다시피 납은 너무 흔한 거 아시죠? 예. 예, 저 LK99의 핵심 자료가 뭐냐면 납하고 구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잡다한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리를 전략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리의 유통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LK99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은 뭐냐면 LK99가 사실이 아니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LK99 짝퉁, 일명 차이나 99를 만들어가지고 예. 얘를 갖고 이제 새로 특허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건 다 그냥 딱 하나, LK99는 사실이다. 그렇죠. 인도에서는 재현 성공했고, 그 다음에 동독 쪽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이그레이션 동유럽. 예, 동유럽 쪽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실제 일어나는 걸 촬영을 해서 지금 아카이브에 공유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그냥 결국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어떻게든 발표를 안 한다는 거는 LK99 가짜야로 몰아세운 다음에 자신들이 개발한 다른 이름의 비슷한 원리를 가진 다른 이름의 물질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초전도 패권을 가져가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예. 전형적인 미국의 수법이죠. 예. 인터넷 그 유명한 사례로 인터넷 주소 000도 네, 0.0.0. 그것도 군대 보내가지고 다 탈취하고 그랬잖아요. 놈들이 항상 원래 그런데 아주 그냥 눈이 벌게져가지고. 아, 무슨 얘기인지 잠깐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제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게 아다시피 5.5.5.5 해가지고 4개의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라고 예,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맨 그 꼭대기를 올라가 보면 루트라고 해서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요. 예. 거기로부터 이제 차례 검색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다음 예, 주소로. 예. 그게 루트가 뭐냐면 0.0.0.0이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TCP/IP와 라우터 프로토콜을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아, 예. 네, 이 사람이 개발을 해서 자기 지적 재산권인데 자기가 개발한 건데 이걸 갖다가 미 육군이 와서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루트를 0.0.0.0으로 바꾸고 일종의 시위와 버티기를 한 거예요. 예. 제대로 관리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미 특수부대가 출동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네. 얘를 감옥에 놓고 강제로 그걸 뺏어갑니다. 미 그렇군요. 국방부가. 그렇군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루트 IP 탈취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LK99 발견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밈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뭐 LK99가 나왔다고? 네. 제7함대 출동을 시켜서 한국 전면전쟁을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솔직히 이 시기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잘 인도하신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코가 석자의 왕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제7함대 막 6함대 5함대 막 우리나라에 그네 불려가지고 무력 시하지 않았을까. 특허권을 내놔라 막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게이트. 무슨 게이트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 스타인 게이트야? 스타인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 이게 평행이론 얘기를 했지만 참 황당하게도 어쨌든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잘 아다시피 이석배 박사가 이 LK99를 연구한 게 99년서부터 무려 2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들을 다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간에서 정 못 만들겠으면 나한테 조언을 구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바로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가지고 바로 했고, 그렇군요. 그에 비해 이제 중국은 자존심 상하다고 한국에 연결 안 하고 자기들이 복제체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초전도 물질 만든 건 맞는데 아직도 고순도 예. 고효율 생산과는 거리가 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생산 기술도 다 특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잘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역시 시기라는 건 있어요. 네. 진짜 바로 닫는다고 너무 급하게 놔두면 일본처럼 이제 태평양 전쟁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어렵게 힘든 상황에도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급하다고 뭐겠다 이제 전면 기습이다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다가 나랑 망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석배 팀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어차피 혼자서 이거 우리 뭐 초전 때 개발했다 아무리 해봤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미국이 막 이 엎어치고 외치고 막 뭔가 뭐 암살이니 협박이 해가지고 방탄사갈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뜻이 맞는 동지를 먼저 모은 다음에 함께 나가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독일 연구팀이 합성을 한 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한 게요. 예. 아니 세상에 전기 가장 잘 통하는 물질이 굴이랑 나무로 만들었는데 보랏빛의 반투명한 이상한 물질 나온 거예요. 이런 말 하면 혹시 플라스틱 대체제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도 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기 잘 통하는 도체로 합성을 했는데 부도체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다 진짜. 으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실은 이제 이 독일하고 미국이 사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독일, 미국, 중국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나라 LK99에 대해 반대하고 시샘한 세력인데 얘들이 이 원래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항상 좀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K2전차 팔려고 하면 항상 어깃장을 놓고 깡짜를 부린 게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고 뭐 이번에 사실 이번에 FA50 관련해서도 미국이 계속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번에 유럽에서 지금 FA50 돌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것도 F16하고 모의 실험을 했네. 대전을 했는데 공중에서 가상 대전을 한 거죠. 서로 가상의 미사일을 쏘아가면서. 근데 이제 FA50이 압도를 했답니다. 무려 40대 1. 아니 근데 그게 왜 대단하면 이게 F22급에서나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FA50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혹시 F20이랑 싸우면 한 1대1이나 2대1 교환비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 드는데, 솔직히 하면서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FA50이 40대 F16을 박살냈는데, FA50은 한 대밖에 격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FA22가 아마 50대 교환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다. 이제 왜 그랬냐라고 이제 까보니까, 결국 레이더 성능에서 좌우가 되었다. 사실 아다시피 구형 F16 같은 경우에는 잘 아다시피 전방에 물리적인 회전식 레이더가 달렸어요. 모터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무리 뺑뺑이 빨리 돌려야 얼마 빠른 속도로 못 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A사 레이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돌리잖아요. 레이저 이거를.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탐지 속도, 반응도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사실은 그 애초에 그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 개발 때 전 세계가 가장 많은 질문했던 게 이거 F20이나 F35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하냐라는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도 알지만 F35는 확실히 탐지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기는 F35로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F22는 훨씬 이제 피탄율이 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탐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싸우면은 F22랑 유리했으냐? 아무래도 F22도 기계식 레이더 달고 있습니다. 전자식 레이더를 나름대로 단다고 달았겠지만은 애초에 그 관련해서 연구 개발 없이 그냥 다는 거니까 분명히 제대로 못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FA50에 달려있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일단은 그 탐지 소자 개수가 더 많아요. 얘는 이제 800여 개, 기존 거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1024개니까 거의 뭐 1점 몇 배 가까이 1.2배 이상 그 모듈이 많아요. 중요한 건 또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술로 웨이퍼에서 직접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위 말해 불량률이 거의 낮아요. 예. 그거에 비해 미국에서 만든 에이사 레이더는 일일이 그 보드에다가 그 납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 제대로 쓰려면 칼리브레이션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소모 전력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지금 F16V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F16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갖고는 제대로 이 레이더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성능 레이더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한국이 훨씬 전기도 적고 고장률도 낮고, 고장률이 낮다는 건, 에라율이 낮다는 건 뭐냐면 생산 대수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율이 좋다는 얘기죠. 네, 수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10대 만들면 한 대가 불량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100대 1000대 만들어야 하나 불량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빨리 생산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이쪽은 일일이 납땜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웨이퍼로 만들고 그 위에 튀어나오는 게 안테나거든요. 그 안테나를 갖다가 사람 일일이 납땜하면 1014개를 일일이 사람이 납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이 그냥 바로 쩌라락 조립을 해버리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F22가 사실은 뭐 환상의 전투기다 하지만 네. 정말 뚜껑을 열었을 때 누구나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에이사 레이더가 분명히 한국 사람보다 밀릴 거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왜 저기에다가는 제대로 된 그 F35나 예. F16에는 왜 제대로 된 에이사 레이더를 못 다루냐? 예. 간단해요. 엔진이 단발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낼 수 있는 그 모터에서 낼 수 있는 전력량이 단발 엔진이잖아요. 근데 F22 랩터는 근데 양발 엔진입니다. F35는 또 아니 FA50도 단발 아닌가요? 네? FA50 단발 아닌가요? 네. 대신에 우리는 초저전력으로 저전력으로 하는 레이더를 단 거죠. 맞아, 헷갈렸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에이사 레이더를 미국에 못 줘요. 이유가 뭐냐면 뭐 동맹이다 어쩌다 난리를 치지만 미국이 원래 기술 전수를 해주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기술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내놔. 뭐 강도에 날강도에 이게 뭐야?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재미난 게 현재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 전기 사용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전기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미사일 방어막도 달아야 되고 이 전자전도 대비해야 되고. 근데 통상적인 기존 전함에 나오는 전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미 해군 모든 배를 사실은 싹 갈아치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희망을 본 겁니다. 네. 초전도체. 그것도 있네. 기존에 있는 배선을 초전도 배선으로 바꾸면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얘가 돌 수 있겠다. 희망을 본 거죠. 그렇죠. 아르곤 연구소가 미치고 환장뛰게 지금 난리치고 거기다가 구리까지 전략 문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건 두말 건덕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은 지금 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을 했다. 네. 쉽게 말해서 LK-99 탈취 작전에 지금 시작을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미국도 스스로 알지만은 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절박감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목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뭔가 특별한 선언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우리는 AK-99 모든 특허를 미국한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정신나간 선언을 할까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별 말이 없더라고요 또. 아주 물론 이제 거기서 무슨 아시아파 나토 사실상 만들어가지고 온갖 욕을 인대로 쳐먹고 지금 중국하고 전쟁에 그냥 총알 바지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그 욕을 들어도 싼 게 우리나라는 내륙국가고 미국하고 일본은 섬나라인데 전쟁 나면 누가 더 불리하냐 이거예요. 당장에 이제 지상군으로 붙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훨씬 피해가 크지.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게 또 중국은 북한이랑 또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총알 바지가 있잖아요. 대리구로 쓸만한.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있는 대로 식량 퍼주고 기술 퍼주고 무기 퍼줘가지고 대대전쟁 해버리면 우리만 바보 되지. 솔직히 근데 지금 솔직히 상황이 심각해요. 엄밀히 북한은요 만약에 진짜 모든 걸 걸고 싸우시면 미국도 사실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 수소폭탄도 있고 대륙간 탄도탄도 이미 검증이 됐고 한 10발 20을 만들어서 쏴버리면 단 한 발만 미국 본토에서 폭발해도 미국은 사실상 이제 멸망적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라든지 뭐 그런 도시 하나가 그냥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한 대 쫙 날아가면 그 피해 보상이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미국이. 그렇죠. 뭐 사실 예외적인 게 한 군데 있죠. 네. 말이 디트로이트에 떨어지면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부동산 개발하기 힘든데 싹 청소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게 이게 거기 망한다니까. 아, 근데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비슷한 짓거리를 갖다가 하와이에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이 솔직히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싶지만 미국의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내부 양털깎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상식적인 사람은 알아요. 이미 지금 내년 대선이잖아요. 네. 내년 대선에 미국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면 과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내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겠냐. 네. 그 상식적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은 완전 개사기였다는 거. 왜 트럼프 코로나 핑계 대고 무슨 그 우리나라 이승만 때 완도 못한 대놓고 가방에다 표를 한다고. 아이고 우편 투표 인제 도착했어 나와서 막 했는데 99.998%로 바이든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우편 투표를 하지만 하다못해 1% 10%는 트럼프 표가 나야지 왜 99.998%가 바이든 표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당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났지만 한 번만 그런 거지 두 번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가라든지 그 아시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지지 무장 세력 민병대가 아주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아마 총 들고 가서 투표소 지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당했냐면 밤 12시 지나니까 아이고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내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럴까 내일 할 때 가는 거 딱 보고서 와 빨리 봐 해가지고 그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총 들고 지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다 온갖 머리를 짜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게 심각하냐면 트럼프가 돼도 바이든에는 이제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치달았다. 우리나라 무슨 남북한보다 더하면 더할 정도로. 사실은 과거에 한번 남북한처럼 싸운 적 있잖아요. 유명한 남북전쟁. 애초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남부고, 보면 하나같이 다 남부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남북전쟁 남부고, 지금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게 북부 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판 6.25 사변이 사실 재현되고 있다. 2차 6.25 사변이라는 게 더 과잉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과거 2020년 부정선거, 그건 명백하게 부정선거지. 아니, CCTV에 무슨 가방에다가 해서 촛 뿌리는 거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취미 앞제비 새끼들은 많은데 우리나라 보면 어떤 새끼는 왜 선거를 인정 안 하는데 헛소리 하는데 아니 지도 눈 있으면은 그 CCTV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가끔 나오긴 하지만 막 그거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이러면은 이게 민주헌정이 무너지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어쨌든 바이든이 무려 4년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을 받겠다고 그렇죠. 4년을 준비했으니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이 일단 투표에만 돌아가면 더 이상 부정선거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 고발. 네, 검찰 고발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는 내용 보면 대도 안 되는 이상한 거 형 씌워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선거 전에 돌입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 돌입했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일단 모든 혐의를 대통령 임기 끝까지 다 밀어준다는 건 아시죠? 그게 관례죠. 네. 관례가 아니라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군요. 네.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업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형사 추심이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연기된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원래는 5년, 그러니까 15년이잖아요. 예. 저기가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연기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20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 끝나는 날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조치를 해놨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결판을 내야 된다. 지금 트럼프를 내년부터는 선거 들어가니까 올해 어떻게든 뭐 감옥에 넣어야 돼요. 감옥에 넣어야 되죠. 만약에 못 넣는다? 못 넣고 선거에 일단 진입했다? 그럼 넣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암살을 얘기하지만 암살을 그 자리에서 내전이지 그냥 진짜 남북전이 터지는 겁니다. 마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말 그대로 트럼프가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분단이 되든지 분단을 막겠다고 내전을 이게 11호를 다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의 종말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게 또 안타깝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화 패권도 이제 지금 슬슬 미국이 영화 패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완전히 영화계가 아주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마블 디즈니가 전 세계를 다 평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벤져스 시리즈가 흥에 성공하면서 그랬는데 The End Game Now 가망 없어. 진짜 가망 없어. 가망 없어가 그냥 그대로 진짜로 번역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소프트 리부트한다. 마블 유니버스도 리부팅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리부팅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애초에 어벤져스 3편이 인피니티 워가 진짜 그 리부팅이었어요. 그쵸. 딱 등장인물 반을 죽여가지고 그 스토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이 타노스가 독백을 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딱 마지막 이상이. 그러니까 얘가 실제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케빈 파이그 그 자체, 메모리 그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어벤져스 시리즈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돈 절반이 다 배우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출연료로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돈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든 기존에 있던 애들 다 죽이고 새로 이름 얻고 이런 애들을 갖다가 불러내야 돼요. 실제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왜 아이언맨을 찍었는지 아세요? 왜요? 당시 출연료가 $50,000밖에 안 됐어요. 그냥 쉽게 망한 배우지 참. 그러니까 거기 나온 하다못해 로다드 역랑 같이 나온 흑인 있잖아요. 걔가 출연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승인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는 바람에 얘 몸값이 천정부집 돼가지고 기껏 흥행하고 다 했는데 그 배우가 뭐 이것저것 다 띄워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아픈 이 디즈니가 큰 이익을 보겠다고 비싼 배우는 자르고 이름 없고 연기도 못하고 정말로 싸구려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영웅의 자리를 채우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폭망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걔네들은 그런 자신이 있었대요. 어떤 자신? 얘네들이 배우가 못해도 CG로 바르면 얼마든지 훌륭한 액션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라든지 이제 새로 나오는 마블스라든지 나오는 거 하나같이 솔직히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잔뜩 모아놨는데 그게 계량이었다 이거군요. 그렇죠. 출연료 아끼려고. 근데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찍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인기가 생기면 걔네들을 데려다가 다 어디로 오냐면 드라마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판은 원래 그 배우 몸값이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드라마 배우하고 영화 배우를
보통 구분하는 이유가 영화배우 몸값이 아주 비싸고요. 드라마는 그에 비해서 이류배우, 몸값이 훨씬 싼 이류배우로 취급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애를 갖다가 그렇게 싸구려로 영화배 돌려 인지도 올리고 그 싸구려 몸값으로 더 싸구려를 후려쳐서 드라마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마블에 충성하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도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배우 돈 아낄 수 있는 거, 제작비 아끼는 거, 여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걸 말아먹으면서 또 한 가지 뭐냐?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연기 못한다 뭐라고 그러면 인종차별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여론전을 벌친다는 깔 것까지 계산했지만 결론적으로 폭망. 근데 사실은 이게 인피니트 워를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 사실은 요즘 지금 돌아볼 때 인피니티 워가 단순히 영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인피니티 워의 그 내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마블 이 세계관을 지탱하는 거 핵심은 스토리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사도 완벽하다. 막 그래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아이언맨 마지막 대사가 엔드게임의 마지막 대사가 아이언맨이잖아요. 원래 이 대사가 아이언맨이 1편에서 마지막 대사가 원래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세요. 절대 부정하는 건데 딱 보더니 아이언맨 이게 원래 영화 스토리에서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해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스토리가 좋았는데 왜 이게 인피니티 워에서 다 죽였어야 됐냐면 너무 캐릭터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스토리 작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문제로 확실히 드러났던 게 이번 시크릿 워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드라마가 나왔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스토리가 흐르면서 완전히 드라마가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지고 고려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면 이 인피니티 때 죽은 캐릭터들 보면 전부 다 문제 있는 캐릭터를 다 죽여놨어요. 스토리가 복잡해진다든지 애매모호한다든지 그럴 만한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캐릭터는 싹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려겠다. 근데 내가 이게 단순히 영어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때 그 시점에서 사실 미국이 했던 정책이 바로 디커플링이었습니다. 트럼프 중심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으면 디커플링으로 미친듯이 물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마치 타노스 같은 것처럼 반을 거의 반토막 나지만 시장 크기가 절반이. 네. 그래도 유지하고 관리가 됐을 거다. 근데 이게 바이든이 억지로 부정선거로 들으면서 마치 엔드게임이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엔드게임을 원래 그래서 이제 케빈 파이가랑 무슨 루소 형제도 전부 엔드게임을 하고 다음 해 개봉하는 걸 절대 반대해. 왜냐면 엔드게임을 다음 해 개봉하면 스토리 이어져가지고 엔드게임 스토리로 이어져야 되니까 완전 다 개판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립까지,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캐릭터가 생성하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진짜 완전히 거지 같은 스토리로 이어지니까 절대 반대했는데 디즈니가 돈 욕심에 강제로 개봉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재밌냐? 아예 이 루소 형제랑 케이팝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대놓고 시작점에서 이제 앤트맨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보면 616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당시 멀티버스 차원에서 원래 인피니티 워까지 어벤져스 지구는 19999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616이라는 숫자가 616이라고 막 주새끼가 616을 누르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세계가 아예 다른 세계로 이제 점철했고 이게 근데 왜 내가 이 말하냐면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재선을 했으면은 아마 디커플링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관리가 됐을 거예요. 반토막 전체적인 게 다 반토막 나더라도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해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몰락을 안 했을 텐데 그때 무리하게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되면서 마치 엔드게임 개봉하듯이 바이든이 하면서 차라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은 5년 뒤 그러니까 2025년 그렇죠. 개봉인 거잖아요. 예, 근데 바이든 마찬가지죠. 어쨌든 트럼프를 재선시키고 그 재선 끝나니까 트럼프가 출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바이든 하는 게 얼마나 그나마 깔끔하고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이제 부정선거를 했듯이 억지로 엔드게임을 개봉했다는 식으로 해서 전체 스텝이 다 꼬여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자멸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드라마가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어떤 제목이 뭐죠? 시크릿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 네. 아니 작가 파업인데 어떻게 이걸 찍었냐. 그러니까 이게 뭐 대본을 갖다 다 AI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다합니다. 확실히 풍원쌤 느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플롯을 갖다가 AI한테 집어넣고 네가 써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기껏해야 이제 12살 이제 한글 띈 애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말을 잘 그럴듯하게 어디서 주워 들어보면서 말을 한다 그러지만 창작 능력은 10살 애밖에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 만들기 딱 전에 네. 지금 영화 드라마 스토리를 그것도 그냥 드라마 스토리가 라블 역사상 가장 치밀한 스파이 스릴러를 문을 만들려고 했으니 인공지능이 그냥 개연성 없이 개판으로 돼버렸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나도 이게 좀 스포일러가 있으면 일단 애초에 시작 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전체 스토리가 크리종족인다 맞나? 아니죠. 스크롤. 스크롤이 지구를 이민시켜줬던 이들이 은혜를 배신하고 지구를 통째로 먹으려고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한다.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얘네들 지구로 온 게 크리종족이랑 감격적 종족이 얘네들 몰살시키겠다고 난리쳐가지고 어벤져스가 있는 이 지구로 도망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인들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구를 멸종시키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크리종족이 뭐 지구인도 없겠다 그냥 바로 아니 그러면 지가 뭐하지 무슨 지구를 차지해서 좋다는데 그 다음날 크리종족 쳐들어서 막 쏴버리면 이제 뭐 어벤져스는 이미 지구인 다 죽었으니까 다 손 뗐고 우리 막 각설할 거야 이거 애초에 스토리가 맞대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주인공한테 계속 하는 말이 아니 어벤져스 부르지 왜 안 불러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나면은 원래 인간이 있었으면 뭔가 설득력 있게 지금 어벤져스는 지금 어디 다 지금 가 있다 지금 멀티버스에서 실종됐다 막 이렇게 크리종족이 그러니까 스크롤이 공격해가지고 다른 멀티버스에서 돌아오는데 시간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을 한다든지 뭐 크리종족이 인류를 몰살시키면은 어떻게 하니까 몇억 명 정도는 인질로 남겨둘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어쨌든 스크롤은 이제 변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체 재생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방사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방사능이 퍼지면 내 세상이 된다. 이게 이제 원래 메인 스토리인데 이 누가 만든 방구야? 그렇죠. 아니 그렇게 방사능이 퍼지면 뭐 자연은 멀쩡한가? 아니 뭐 온갖 해괴망측한 거대 괴물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렇죠. 얘 지금 난리가 날 텐데 하다못해 그 전설의 그거 뭐냐면 고질라를 깨울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고질라가 크기만 막 300m 하면 3km씩 되는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말 그대로 몬스터 유니버스가 열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멍이 많은데 확실히 근데 또 이게 사실 영화를 이렇게 묘하게 사회에 그걸 반영하는 게 이 시크릿 인베이전이 지금 현재 애초에 지금 왜 파업하려면 이 AI 때문에 파업하고 있잖아요. 이 AI 문제랑 상당히 맞닿아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핵심 스크롤 조직이 딴 사람으로 변신해서 흉내를 내듯이 AI 문제가 가장 큰 문제면 왜 이게 작가들 배우들이 합쳐서 파업을 했냐? 옛날에는 영화 한 번 촬영하면 드라마 한 번 촬영해도 최소 일주일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합을 맞추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하루 가서 촬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배우를 만난 적도 없대요. 하루 촬영하면 그 촬영 분량을 가지고 그 AI를 가지고 돌려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컴퓨터그래픽으로 다 그걸 짜맞춰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도 어떤 특정 배우가 자기가 한 번도 다른 배우로 자기가 엘루미나이트라는 일종의 그쪽 세계판 어벤져스 회원인데 그러면 항상 영화에서 보면 떼거지로 나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 촬영 내내 혼자서 엄청나게 촬영하고 그걸 갖다가 다 AI로 그래서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옛날에 일주일치 출연료를 받으면 지금 하루치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어도.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영원히 다시는 영화 촬영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스캔해 놓으면 그거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진짜 이거는 딱 이 스크롤 짓이거든요, 이게.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네. 사실은 이걸 왜 발전시켰냐면 체드윅 보스만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를 사실 CG로 되살려가지고 영화를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 기술들 막 개발을 해놓으니까 써먹으려고 했는데 딱 걸린 거지. 사실은 이게 체드윅 보스만이 근데 누구죠? 자, 체드윅 보스만이 누구냐면 맞아. 블랙팬서죠? 네, 블랙팬서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암이 있어가지고 대장암을 겪으면서도 이 영화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뜬금없이 죽어버렸네? 그 인기 많은 막 심지어 무슨 상도 타고 막
인권상도 타고 아, 최초의 흑인 그 슈퍼히어로 해가지고 막 죽어버리더니 갑자기 죽었네?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이 이제 그때 바로 생각한 게 원래 CG로 살려가지고. 그럼 이게 원래 어찌 와칸다 그랬을까? 포에버에서 체드윅 보스만이 나와 있어야 됐네요. 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근데 만약에 나왔으면 또 문제는 그대로 문제가 심각하지. 왜 흑인들이 가만 안 있었을 같아요. 완전히 무슨. 완전히 이거는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뛰어난 민중 주도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온갖 독재를 행해. 그래서 암살하자 했더니 암살했는데 암살이 안 돼. 왜? 그냥 홀로그램이야. 이미 그 사람 죽었고 죽은 다음에 멋대로 AI 가지고 이 사람 홀로그램 해가지고 그걸로 정치를 조작한다는 스토리가 꽤 많잖아요. 판타지에도 많죠. 예, 예. 네. 딱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빚어주면 끝장이다. 뭐 거기서 채팅이 갑자기 부드러니 마지막에 와칸다 포의 마지막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틀러 100인만 세 100인이 최고야 100인 따박박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의 공포감을 느낀 게 아니라 또 흑인들이 막 폭도 일으켜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술력으로 그걸 못할 수도 없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저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아 예. 다른 사람이 연기한 걸 갖다 그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영상을 하는 컴퓨터 그래픽도 많이 발달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영화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워낙 그 스캔이 잘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예. 워낙 그 미션 임파서블 하면서 얼굴 가면 마스크 만들고 오만짓거리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톰 크루즈 를 하는데 진짜 똑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톰 크루즈 연기를 하고 목소리도 그 사람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톰 크루즈 AI 목소리를 바꾸고 얼굴은 그 톰 크루즈 얼굴로 딥페이크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이러니까 저 이제 여담이죠. 심형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원래 심형래가 네. 하려고 했던 라스트 갓파더가 네. 원래 거기서 말론 브로더 네. CG로 출연시켜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은 사실은 이제 기술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이제 심형래를 매장시켰던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심형래가 완성했겠죠. 사실은 심형래가 주도가 되면서 네. 뭔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네요. 어쨌든 헐리우드는 이런 식으로 멸망했습니다. 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꼬라박아.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군수를 짚었고 네, 군수. 그다음에 영화를 네. 이번에 짚은 거예요. 그다음에 드라마.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외화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외화. 대표적인 전격 제트작전, 그렇죠. 에어울프, 네. 에이트공대. 그래서 외국 드라마를 이 특정 시간에 밤에 틀어주고 예. 그걸 재밌게 봤던 시대입니다. 참고로 초원에서도 외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특선 외화라는 개념이 있었고 예. 이 전 세계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고난자 시리즈도 많이 그렇게 그거 됐고 전 세계 퍼졌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예. 한국 드라마가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이냐. 이제 미국 드라마는 재미없어서 보겠다. 근데 이해는 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감정 표현이 서투른 거예요. 예. 너무 그 장사 속만 드러내고 애들이 그냥 거래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거로 너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애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애 재워놓고 심야에 보는 드라마. 사실은 아까 말했던 에이트콘이 전부 다 그건 애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네. 드라마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이게 솔직히 이런 다 프렌즈가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프렌즈 때문에 돈 적게 들이고 네. 하려다 보니까 결국 말초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초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드라마에 채용하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차를 거두면서 차라리 에이티 공대가 이렇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배우들의 문컷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미국을 떠받치다 군사력이라든지 아까 FAOG 관련해서 군사력, 드라마, 영화, 뉴스미디어 이게 지금 하나 좀 이제 남은 건 이제 돈놀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 그러니까 달러 패권밖에 없고 이게 원래는 이제 팝 뮤직이라고 그래서 대중에게 먹히는 음악은 미국밖에 못 만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팝 뮤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팝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유럽 스타일의 노래가 있고 그렇죠. 한국 스타일의 노래가 있어서 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만 인기를 끈다 이거예요. 근데 근데 미국에서 인기를 끈
그 음악은 워낙 미국이 인종이 다양하고 예.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 받아들이면 전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아, 그게서 이제 파퓰레이션 뮤직, 팝 뮤직의 출발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그만 어. 망했어요. 어. 망했습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그 모든 파퓰레이션한 모든 그게 다 누구로 넘어갔냐? 한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따로? 예? 미국 음악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이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보통 음악을 만들려 그러면 여러 그 사람들이 세션들이 모여가지고 아, 예. 이제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맞을까 이렇게 했는데 예. 미국 내에 흑인 갱스터 랩 같은 게 등장하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이군요. 얘네들을 그냥 뭐 그런 뭐 이렇게 잘하는 음악 연주하는 세션 뭐 다 필요 없고 흑인 나와가지고 에에에 아, 예. 쉽게 해서 흑인 저질 문화. 예. 그건데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파이가 큰 거예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실제 깽 다니고 마약 예. 중독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음악계에서도 정말 애들이 절대 와서 그냥 다른 드라마나 영화는 이거 애들이 보면 안 되겠네 이거는 뭐야 이거 절대 금지. 왜냐면 진짜 말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악이 미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그 음악은 절대 파퓰러한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들을 수 있는 파퓰러한 음악을 찾다 보니 예. 오빠 강남스타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2012년이에요. 이게 이 음악의 이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인터넷 짤이 있어요. 그 스눕독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주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마약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약을 못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모든 데모처를 구해다가 이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고서 역시 이 맛이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대놓고 방송 공연 중에 이거 무슨 인터뷰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에서 범법행위 했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정도로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애들인데 얘네들이 음악계를 주도하니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 진짜 마이클 잭슨 스릴러 할 때가 좋았죠. 휘트니 휴스턴이니 하는 보디가드. 그런 대중성을 이끌 만한 전 세계적으로 파퓰러하게 한 음악을 하는 음악가도 있었는데 지금 남아나질 않았어요. 진짜 그때 진짜 건전하기까지 했는데 물론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애들도 같이 즐길 수 없는 음악들이 펼치는데 한국 음악들은 들어오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들을만한 곡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한때 이해 못했던 조크가 그 격언이 한국 음악은 믿고 보여줄 수 있다 해가지고 아니 뭐 저렇게 우리나라 뭐 섹시 겨그룹이 저렇게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미국 영국 진짜 아예 어떤 게 있냐 완전히 다 벗은다 그래서 앞에 그 무슨 모자이크 비슷한 그걸 아예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풍자죠. 하지만 그 정도로 완전히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LK99 문제가 사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본질이 뭐냐면은 엄밀히 인간성이에요. LK99의 본질이 뭐냐면 그 세상의 부실을 꿋꿋이 잡고 20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20년을 연구했겠습니까? 간단해요. 일반적이고 세상에 널려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겠다고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아주 비싼 희귀금속 같은 거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쳐요. 만들 수는 있어도 대중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이 그냥 쓸 수 있는 구리와 납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그다음에 소량의 비스무스. 이제 이거는 진짜 기밀이에요. 어디도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극소량의 비스무스.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런 인간적인 면이 이제 이 과학을 사실 이끄는 거고 선도하는 건데 그렇게 돈만 발백해가지고 남의 그것만 뺏어먹으려고 하고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 LK99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 보면 옛날 버릇을 못 버렸다. 미국은 날로 먹으려고 하고 중국은 이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짝퉁처럼 찍어내려고 하고 독일 놈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가 1등 차지하려고 음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성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모든 드라마, 음악, 영화 사실 본질적으로 다 인간성의 문제.
인간성에서 이제 밀리고 있다. 인간성이 타락하는 게. 그렇죠. 인간성이 타락해. 한국은 그래도 그 인간성이 남아있는 거죠. 솔직히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남아있던 인간성마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패권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드러났지만 제조업이 붕괴됐잖아요. 네, 제조업이 붕괴의 이유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결국은 힘들게 건전하게 땀 흘려서 돈 벌겠다는 생각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놀이나 해서 돈 네. 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실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 나는 건물 짓기 쉽고 건물은 싼 노동자 쓰고 네, 그렇죠. 나는 설계도만 그릴게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 개판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LK99가 사실상은 이런 말로 미 제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에 지금 돌입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LK99가 진짜 그동안 이제 고생한 게 보람 있듯이 일단은 제일 먼저 좀 전 세계적으로 아군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풍구가사님 얘기 듣고서 막 느낀 게 만들다가 막히는 게 있을 때 어떤 애들은 당당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믿을만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애들은 되도 안 되는 이상한 노래를 펼치면서 만들려는 금속은 안 만들고 이상 자수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애끼고 싶고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비슷한 걸 만들고 가짜라고 해야지. 자기부터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순물이니까 다 제거해야 돼.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이거 부도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도체입니다. 낙과 구리로 만든 부도체입니다. 지금 판타지 영화를 찍고 있으니,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무슨 뭐 비밀겠어요. 왜 갑자기 연구 소장을 바꾸질 않나? 네이처지 해가지고 사기를 치질 않나? 참고로 네이처지에 올라온 LK99 가짜라는 게 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논문이 아니고 그냥 기사예요. 맞아요. 그거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국내 뉴스가 그거 가격이 얘기하는 게, 아니 어떻게 국내 여론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 가짜로 들통났다 뭐 이런 식의 쓰레기 같은 마녀사냥 기사를 내냐. 그것도 다 작당해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비싸졌거든.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떨군 다음에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한 것처럼 그 옵션 장난질에 다 엮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요즘 정치 평론가 중에 모시민이라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론을 바꾸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근데 해보고 나서 느낀 건데 결론 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차피 왜 쓸데없는 짓이냐? 언론이 그것만이냐 이거죠.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언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 기존에 일보 이런데 연연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거 없어도 알아서 우리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언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가망이 없다.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히 개돼지 쓰레기 매국노 앞저기 언론이라는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인디아나 존스 5를 앞두고 미국 박피스 1위에 오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존재 자체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98%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미국 아동 거시기 매매범들을 다룬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몇 명이 일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조직이 있고 이것이 미국의 엄청난 양의 아이들을 공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조직이. 아이들을 희생자로 바치는 악마 예.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의학 개발, 거시기 뭔가 더러운 거지. 그래서 아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떤 이 앱스타인이라고 아예 실제 드러난 사건도 있잖아요. 앱스타인 섬이 그거거든요. 아동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제공했냐면 이 앱스타인이라는 정신병자가 오바마, 클린턴, 물론 참고로 그 섬에 가지 않고 그 섬 옆에 있는 그 사람 별장에 갔다. 그 옆에 그 섬의 옆에 있는 해안가. 근데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그런데 지금 다 붙였어요 지금. 근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그걸 가다 있으면 미국 내에 얼마나 이게 광범위 확산했냐. 그래가지고 참고로 왜 이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 영화를 원작자가 CIA 출신인 거예요. 근데 CIA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 관련 소설을 쓰고 그랬냐면 CIA에 가서 맡은 업무가
이 유통망을 비호하는 걸 업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미국 정부가 해선 안 될 짓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 상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네는 그래도 신앙심도 있고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버틸 줄 알고 고용한 거지. 보통 자네 전임자들은 대다수 전부 사임하거나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나와서 이거 반대 운동을 하는데 가담했다는 건데, 이게 이미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원래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만들려 하다가 그렇게 만들면 사람치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미국 정부의 방해마에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에 껴있는 시민들이 이 박스오피스 1위까지 했는데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걸 조차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런 문제다. 그리고 계속 음모론으로 뭐라고 이거 주인공이 특히 이거 시사회 같은 데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 미쳤다 자꾸 음모론만 떠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뭐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네. 작가 파업 때문에 영화가 새로 개봉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잘못하면 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쌓였습니다. 지금 최신 뉴스예요. 뭔지 알아요? 뭔데요? 올드보이 재개봉. 맞아요. 불과 제한 상영 아주 적은 영화관에 3일 만에 88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단하네. 지금 불과 3일 만에 88만 명이 들었고, 예. 미국 전체 옛날에 미국 개봉했을 때 예. 전체 공연이 70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재개봉해서 원래 개봉을 몇 퍼센트 이상 따라잡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상 재개봉해서 네. 몇 퍼센트를 올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예. 거기 1위로 지금 올라갔대요. 올드보이가. 그렇죠. 좀 100% 넘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보석 재개봉에도 뭐 100만 가격이 들어오는데 뭐 50만이 들어올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올드보이가 열풍을 불고 있다. 열풍을 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올드보이를 못 본 세대들이 보고 열광을 하고요. 이미 과거에 봤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반전 영화지만 반전 알고 봐도 너무 재밌다. 그렇죠. 특히 그 장도리 씨는 막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산낙지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산낙지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랍니다. 그렇죠. 그걸 봐도 적응이 안 되는데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거 패러디도 나왔어요. 대표적인 킹콩 아일랜드 거기서도 산낙지 먹는 거 하고 그런다고. 문어 먹는 거. 그거 거기서 오마주했다고. 뭐 저기도 나와요. 그 뭐냐 배드보이스에도 아니 저기 있잖아요. 그 HBO 맥스 거기서도 그 바다 뭐냐 아쿠아맨 거기서 맞아요. 먹는 장면 나오죠. 그것도 똑같이 그 패러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대부분 그걸 그렇게 먹으면 그 지식한다는 왜 우리나라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지고 산낙지를 그냥 삼키면 얘가 이제 안에서 기도를 막아서 죽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속설이 있대요. 사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엄밀해서. 근데요? 근데 그걸 다 사람이 그렇게 먹으니까, 이거 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거 영화를 찍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사실상 아예 없고 다 잘라서 먹는데. 재밌네, 그것도. 그래서 올드보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개봉했는데, 열풍을 불어서 이 추세가 계속돼가지고, 정말 확대 개봉하고 뭐 몇백 만씩 들으면 박스오피스 1위도 꿈이 아니다. 맞지. 그러면은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 두 번째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이 첫 번째 영화는 죽음의 다섯 석거라. 참고로 그 유명한 킬빌에서 오마주한 죽음의 다섯 석거라 무협 영화가 한국인이 만든 영화 중에 최초로 박스오피스 1위 했다. 뭐 그때 1위로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스오피스 1위를 이번에 그런 올드보이가 순수 한국 영화로서 아예 1위를 하는 그럴 수도 있다. 기염을 통한다.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막으려고 대폭
확대 개봉을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릴 영화가 없대요. 아니 그렇겠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다면 이 올드보이가 가장 강력한 연기작이 바로 지금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1위에 시키려고 난리 칠 가능성도 반대로 했어요. 이게 지금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왜 문제가 되면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만 이제 알려지면 미국에 있는 그 상류층 지도층이 싹 갈려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옛날에 그 부정선거 때도 그 얘기 이제 지금 막 음모론으로 막 치부하자 시절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멕시코 국경에 10만 명 단위의 노예시장이 있다, 아동. 그리고 그거를 진압하려고 트럼프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전쟁 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유명한 미국의 응급선이 있는데, 응급구조선인데, 그거를 그 멕시코만에 보내가지고 애들 치료하려고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열차 타고, 열차로 그거 돌진해가지고 배를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그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다 그런 사건에다가 이제 묻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사운드 프리덤 영화 개봉하면 그게 다 진짜였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상병 하나가 북한에 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되돌려보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미국이 또 북한에다가 또 뭐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비밀 편지를 넣어서 보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혹은 많은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알립니다. 패권전쟁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할 시간이 돼서 정리하자면 미국 한국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과거 1위를 먹고 있던 많은 분야, 군사,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분야에서 1위를 갖다 한국이 지금 내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과학 분야, 사실 과학 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술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만약에 이제 LK99가 제대로 이제 검증받고 인정이 되면 이제 그때 한국의 과학 분야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서. 결국은 이건 역사의 흐름이에요. 제가 보기엔 역사의 흐름이라서 막을 수 없어요. 설령 LK99가 무너져도 아니 물론 당연히 무너질 리 없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성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벌써 인간성, 인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됐고 이제 결국 올 게 온 겁니다. 이게 사실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을 사는 방법은 결국 영국식 모델을 따라야 돼요. 영국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최대한 숙였잖아요. 대세를 잇고 하는 이게 이 영국이 살아남은 힘의 원천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과 영국과 반대 길을 걷고 있어요. 실제로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 이거.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